예, 보신 것처럼 미 연준의 결정과 발표 하나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좀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늘 미 연준의 발표가 뭘 뜻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원준 경제부장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장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0.75%포인트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연준의 발표 핵심은 뭡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정말로 절묘한 밀당,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했다. 예. 그러면서 오랜 긴축 터널의 끝은 희미하게나마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전반적인 관측은 이제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몰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0.75%포인트 이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인상폭보다는 파월 의장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설명을 하는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예. 하나하나 짚어보죠. 예. 당초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 내지는 심지어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멈출 끝나지 것- 않겠냐 예, 이 얘기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아무리 재코가 석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심하게 끌어올려서 전 세계 경제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느냐 이런 국제적인 원망 분위기가 좀 예, 있었습니다. 원망이 크죠.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이 금리가 치솟고 강달러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린다. 이런 비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도 아찔한 금융위기의 순간을 겪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정치와 금융이 맞물린 이유 때문에 재료금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인플레 생기니까 잡아야 되는데 금리로 못 잡으니까 결국 엔화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면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달러를 판다는 게 미국 국채,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시장에 쏟아붓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도 과도하게 흔들면서 미국 금융도 위기에 휘말릴 수 있는데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다가 이렇게 초과 3간까지 태우진 않을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예. 또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미중 갈등,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의 파급 이런 게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와 불황의 악순환으로 물고 물릴 수 있다. 미국이 이제는 속도 조절을 준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통스러운 긴축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집권 민주당의 희망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파월 의장의 입에서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보다 매파였습니다. 꽤 예상보다 큰 매파 발언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긴축의 끈을 아직은 쉽게 풀지 않겠다. 인플레를 더 휘어잡겠다. 이렇게 회견에서 말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에 앞서서 정책 결정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누적 긴축 효과, 경제와 금융 동향을 고려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금융 동향 고려. 바로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금융시장이라는 초과 3간 지키기의 뜻이 깔려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래서 먼저 결정문이 알려졌을 때 미국 시장은 역시 예상대로군 해서 환호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회견을 보고는 예상 밖의 긴축인데 하면 놀랐던 겁니다. 파월의 밀당이 바로 이런 맥락인데요. 긴축 터널의 저끝 그 빛까지는 보여주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결코 가깝지는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야,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예. 미국이 지금 물가 인상 문제가 물가 상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금리를 앞으로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금리 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미국 예. 경기는 뭐 또 괜찮은 모양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상보다 더 강한 긴축 의지를 특히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밝힌 건데 예. 그럼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은 현재 실업률은 낮고 또 그 매달 적지 않은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실업률이 낮다는 건 아직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의 회초리를 맞을 경제 체력이 있는 거다. 높은 임금을 주고라도 신규 고용을 이어간다는 건 이게 인플레로 이어질 불씨가 아직 여기저기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면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이 지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표가 앞으로 관찰하셔야 될 승부처로 예. 보입니다. 지금까지 물가 지표를 주로 많이 봐왔는데 이제 고용 지표 잘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거기에 따라서 미 연준이 움직일 거고 사실은 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심각한 우리 경제의 돈맥 경화도 결국은 고금리가 큰 악재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미국의 그 금리 속도 조절을 조금 그 초조한 심정까지 담아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에는 미국이 얼마나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다른 나라 사중 봐줄 만큼 지금 형편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장 부장 얘기 듣고 보니까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마음은 좀 더 무거워지는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